6월이 되면 우리는 6.25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 일컬어집니다. 특별히 금년 6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미북 정상회담, 또 우리가 기대하기는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한반도의 비핵화 로드맵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화통일 대박일까? 평화통일은 과연 대박일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합니다. 해방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듯이 평화통일도 우리가 기대했던 시간보다도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깜짝 놀랄 만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평화통일 과연 대박일까요? 아니면 위기가 도사려 있는 쪽박이 될까요? 평화통일 대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얼마 기간 혼란과 희생이 따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대박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거죠. 골드만삭스 보고에 의하면은 평양 주위에만 3조 7천억 달러의 광산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 내에는 철의 무게 20%에 달하는 미래 금속이 50억 톤이나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그네사이트가 40억 톤, 1260조 가치에 달합니다. 세계 매장량 1위입니다. 우라늄은 400만 톤 매장되어 있습니다. 역시 세계 1위입니다. 그 외에도 금, 아연탄, 무연, 석회석, 갈탄, 석유 등의 자원이 상당량 매장되어 있습니다. 남한의 기술이 동원되어서 조사해 보면 세계 희귀금속이 가장 많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북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부산, 서울, 신의조를 거쳐 시베리아로 연결되는 철도는 세계 물류시장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국가 신용 등급이 급상승, 외국 투자자들이 한반도로 몰려올 것이라고들 합니다. 통일이 되면 한국교회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거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급성장하던 한국교회도 지금 이제는 침체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세계 신학생들이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유독 우리 한국에는 신학교들마다 신학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만 해도 신학교가 7개가 있는데요, 아직도 신학생들이 복제기금 몰려듭니다. 그런데 우리 1년에 저희 교단에서 담임 목사님 자리가 한 300교회 정도가 납니다. 근데 해마다 목사고시에 합격하는 목사님들이 800명 이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800 빼기 300 하고 나면은 500명 정도가 임지가 사실은 막막합니다. 그러면 10년이면 5,000명입니다. 20년이면 10,000명이 됩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 교단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교단까지 합치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한국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돌파구는 통일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기하고 있던 많은 목사님들이 물밀듯이 북한 땅으로 들어가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날이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략 통일 대박론자들의 주장입니다. 통일 위기론, 통일 쪽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비핵화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부터 시작하게 되면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북한 땅에서는 최고 지도자 한 사람이 판을 엎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아무리 날인을 했다고 할지라도 미 의회가 판을 엎을 수가 있는 위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정부나 사회 국민 모두 통일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너무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이 자본주의, 자유국가 체제에 대한 적응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장 경제에 적응되지 않은 북한이 갑작스럽게 지도자의 위기를 맞거나 아니면 급한 통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 엄청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 이후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북한 주민 2천만 명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 준비가 안 된 대한민국 정부에 엄청난 무게감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비핵화, 세계와 함께 공조하는 일 없이 섣불리 원주부터 시작한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모든 공장 주택들이 노후화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하는 것도 우리의 부담입니다. 도로망, 통신망, 철도, 항만, 전력망, 황폐화된 농토개간, 정부 예산의 3분의 1을 매년 투자해서 10년, 20년 건설해야 할 것이고 그 구축 비용을 부담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저임금 근로자 덕택으로 기업 경쟁력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지금 그들이 받는 그런 월급에 조금 더 보태주면 감사하겠지만은 눈을 뜨고 보면서 1년, 2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국민과 동등한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비핵화는 좀 더 신속하게, 투자는 민간 투자부터 시작해서 정부 투자로 점진적으로 국제협력과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함께 대화마다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대로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저들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면 미국에서는 CVID, 우리 핵이 완전하고도 항시 검증 가능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폐기로 가야 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북한 땅에 SCSP를 보장해 주겠다. 여기 첫 번째 S는 strong, 핵 없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 드리겠다. 여기 C는 connected, 고립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를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자유무역을 너희들이 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세 번째 S는 secure, 체제 안전 보장한다. 그리고 P는 prosperous, 엄청난 경제 지원으로 북한 땅의 번영을 도와드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VID와 SCSP를 맞교환하는 아마 회담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통일 대박론자이든 통일 쪽박론자이든 완전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북한 경제가 발전을 시작하면 우리가 10년, 20년 내에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에는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8천만 명에 달하게 될 것이고 국민 총 생산량이 세계 7위에 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한 1인당 국민소득 8만 달러, 북한은 남한의 70% 정도인 5만 6천 달러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비핵평화 주도국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 서울대학교 김병은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북한의 핵이 CVID로 나아가기 이전에 이미 북한 경제가 CVID를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 체제가 지금 CBID를 겪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무역과 북한의 장마당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북한은 김정은 이후 세대와 김정은 이전 세대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50대 50 정도. 조금 김정은 이후 세대가 좀 적긴 합니다만은 김정은이 1984년생이지요. 그래서 김정은 이후 세대를 북한의 신인류라 말하는 것입니다. 배급으로 먹고 자란 세대가 아니라 무역과 장마당으로 먹고 산 세대를 일컫는 것입니다. 지금 11일장이 점차적으로 5일장, 매일장으로 지금 발전하더니 이 매일장이 열리는 북한의 장마당이 480개 정도 됩니다.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장마당까지 합치면 760개 정도가 됩니다. 큰 장마당은 장마당 하나가 자그마치 2km에 달합니다. 아케이드를 다 설치했습니다. 겨울에 햇빛이 들어와서 비교적 따뜻합니다. 비가 와도 비를 맞지 않습니다. 이곳에 가면 공유, 육류, 채소는 물론 평면 TV, 자전거, 휴대전화, 전자제품, 시계, 한국에서 넘어간 커피, 신라면, 카드 결제기까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어디든지 배달합니다. 역시 우리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마당에 가면 고양이 뿔 위에 다 있시오. 여러분, 고양이 뿔 위에 다 있다고 할 만큼 뭐든지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이 장마당을 만들어낸 그 계기가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배급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당에 지붕 위에 그리고 벌거숭이 앞산 뒷산을 독립마다 갈라서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나는 고구마 농사를 짓고 너는 감자 농사를 짓고 서로 다르게 농사를 지어서 먹고 남은 것을 마을 입구에 장을 펼쳐놓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먼저 열린 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물건을 떼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허용하지 않고 보안원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보안원이 나타난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은 그걸 펼쳐놓았던 보따리를 들고 후다닥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메뚜기 시장이라 그랬습니다. 메뚜기처럼 후다닥 날아간다는 거죠. 이게 공인되면서 이것이 장마당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북한의 무역과 장마당은 북한 주민의 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이 자본주의 개념이죠. 돈이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그들이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사를 잘하는 부모를 둔 아이들이 당 간부 집안의 아이들보다도 어깨를 펴는 세상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심찮게 머리 길은 아이, 머리 물들인 아이, 청바지 입고 미니스커트 입은 아이들이 마을 입구에 기타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모여 앉아있는 광경이 눈에 띈다고 합니다. 바로 이들이 노래를 부를 때 김정은 찬양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TV에서 유행되는 이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배급 세대는 국가가 먹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장마당 세대는 장마당이 우리를 먹이 살린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산당 간부가 되는 게 최고의 꿈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평양 건축 종합대학에 들어가서 해외 건설 현장에 그들이 취직하는 것을 최고의 그들의 꿈으로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단둥 등에는 집대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대꼬가 뭔지 아십니까? 부동산 중개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좋은 아파트는 우리 돈으로 2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아닙니다. 거주권입니다. 우리 일산, 이 파주 같은 신도시들이 단둥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미국식 교육을 하는 학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오랑캐가 아닌 지 오래됐습니다. 심지어 우리 국민들이 미국하고 가까운지 중국하고 가까운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중국과 북한이 똘똘 뭉치고 미국과 한국이 똘똘 뭉쳐서 경쟁 관계에 지속된다고 한다면 통일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북한 주민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한국과 친하게 지나면서 무역을 하는 모습을 보고 연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적과 아군이 애매해지게 된 것입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평화마당으로 함께 몰려오게 된 평화통일의 기회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지금 해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제, CVID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북한도 이제는 장마당과 무역이 맥이 살리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경제 압박에 의해서 작년 한 해 동안 북한 무역의 40%가 감해지고 국가 경제 마이너스 2%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 말까지 경제 제재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 북한 무역의 90%가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북한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납니다. 2, 3년 내에 국가 부도에 빠질 위험성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북한 무역과 시장이 무너지면서 뇌물로 살아가던 중간 간부층이 타격을 입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 논의 마당으로 뚜벅뚜벅 걸어나온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우리 미북 회담, 남북미 회담이 성공리에 잘 타결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북한의 주변국, 전 세계 우리 민주국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민간 투자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경제 발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북한도 어쩔 수 없이 IMF에 가입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 경제를 뜯어고치듯이, 베트남의 경제를 뜯어고치듯이 IMF가 들어가서 북한 경제를 뜯어고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공산체제 하에 시장 경제의 문을 열어도 이제는 정권이 무너지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이 잘 성사되면 부산, 서울, 평양, 베이징, 러시아, 유럽을 오고 가는 고속철 사업이 이제는 시작될 것입니다. 러시아 가스가 서울과 부산으로 운반될 것입니다. 국제사회 광산 공동개발이 시작되겠죠. 개성공단 같은 특구공단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도 지금 이제 고질적인 저성장 늪에 빠져들고 있는 이때에 대한민국 경제 길도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동안 잘 성장하다가 지금 침체 늪에 빠졌는데 새로운 선교, 부흥의 기회, 무너진 북녘 땅의 성전을 수축하는 기회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태영호 전 공사의 책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책이 제 관심을 끌게 한 한두 가지 귀절들이 있습니다. 이 김일성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개신교회의 위기도 될 수 있지만은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교단 남선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서 평양에 봉수교회를 세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가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극과 속이 빨간 공산주의자들, 진성당원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1년, 2년, 5년, 10년 예배를 드린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진짜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대로 영접하는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봉수교 주변에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놀러 온 척하고 바깥에 서성이면서 창문으로 흘러나오는 찬양을 속으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그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의 책에 의하면은
가짜 교인들을 모아놨더니 진짜 교인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한 번 마음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절대로 내 마음을 떠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탈북하는 과정을 돕는 모든 사람들은 개신교 목사 아니면 선교사입니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종교를 선택하면 거의 예외 없이 개신교회에 들어옵니다. 왜 공산주의자 이렇게 쉽게 예수를 믿습니까? 물어보면 한결같은 대답이 그렇습니다. 수령님 대신 하나님을 넣으면 그게 바로 기독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령님이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비시키니까 그게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경제의 문이 열려지면 민간 사업체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정부 투자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남한의 젊은이들이 북한 땅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때 한국교회와 우리 정부는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 그리고 전도하지 않겠지만은 와서 자유스럽게 너희들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세계 시민이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형식적으로라도 좋다. 너희들이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문을 열자.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6.25 이전에 교회를 다니던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교인들, 혼자 예배를 드리던 말씀을 외우고 찬송을 중얼거리던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옛 교인들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불쏘시개가 꺼지기 전에 한국교회가 통일의 문을 열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북 정상회담, 미국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제 기도 제목이 선명해졌습니다. CVID든 PVID든 완전 비핵화가 우리 한반도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한반도에서 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군 철수 한미 공조 깨트려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군사 강국, 중국의 영향력을 우리가 어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중국의 군사 강국으로 가는 길을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이 어마어마한 군사 강국 정책을 펼치겠지요. 그러면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미군 철수 안 됩니다. 한미 공조, 우리가 국권이 설 때까지, 통일 한국이 건설될 때까지, 복음을 자유스럽게 전할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이 일이 잘 지켜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테러 지원국 해제되겠지요. 정전협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북 수교 이루어지고 평화협정 체결이 되어져서 남북, 우리 미북 간에 어떤 공격도 있을 수 없는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 경제가 세계 협력 가운데 살아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경제가 살아나야 우리가 막대한 감당할 수 없는 비용과 함께 통일의 길로 가는 길이 우리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담이 적어진 가운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저 북녘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명령 앞에 저기 내동포 한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 감기 전에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이 대박이 될는지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으나,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민족 복음화 선교의 대박의 길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